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 별나게 인사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다가 모아모아톡 할 때 손짓하지 마라 라고 써주신 분 계세요.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이고요.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오늘 제가 얌전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제가 이렇게 웃기고 있다고 오늘 출연자 조이스구 회계사님이 아주 빵 터지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엄청 빵 터지셨어요.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뭐, 그건 되게 좋은 일인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정말 시청자가 많으세요. 아, 많으시고 네. 저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면 네. 저한테 네. 나는 매일 만나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방송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저희가 만든 프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겠지만 그분들은 저한테 매일 만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그건 좋은 일이네요. 완전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 조이스구 회계사님도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니까 네네. 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네. 조금 더 지나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다닐 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쵸? 저 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 근데 아직 저한테 뭐 이렇게 말하세요. 저렇게 말하세요.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나는 저를 아무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제가 더 많은 듯. 맞아요. 자, 모아모아톡 얌전하게 진행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조이스구 회계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 기프트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그 후로 질문이 왔어요. 그 기프트라는 게 정말 텍스가 없느냐. 그날 저희가 얘기할 때 10명한테 나눠줘서 그 10명이 한 명한테 줘도 되는 그런 그 꼼수도 부릴 수 있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관심이 정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네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 제가 여기 미국에 살고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이고 우리 이런 구분이 있어요. 사실 미국에 살면서. 맞아요. 그럴 때 이 기프트 할 수 있는 1년에 15,000불이라는 돈이 네네.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살려면 뭐 시스템을 네. 활용하기도 좋고 나중에 베네핏을 받기도 좋고 그렇죠. 혹시나 베네핏이 줄어들면 어. 그래도 시민권자한테 먼저 주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예, 풀이 줄어들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번에 또 완전히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되면서 원래 뭐 5.3인가 6인가 밀리언인 게 11.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6년 전까지는 이제 그 기프팅하고 에스테이트 텍스 네. 그 exemption 어마운트가 한 사람당 11.2 밀리언으로 올라갔어요. 가면서 11.2 밀리면 1,120만 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100만, 그렇죠. 100만 불이 그렇죠. 네, 1,120만 불까지는 상속을 해줘도 텍스가 없어요? 텍스가 없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사람들은 적용이 안 돼. 상속세 걱정을 안 하네요. 상속세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걱정을 이제 하시게 되는 분들은 사실은 스테이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조지아는 상속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지아는 그렇게 걱정하실 건 네, 없고, 네. 그러니까 11.2니까 이제 부부면 네. 우리가 22.4. 어머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2,240만 불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마음껏 물려줄 수 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은 좋지만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라도 세금을 걷지 이런 생각이 웬만하면 걷지.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2026년에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26년 안에 상속해야 되네. 그런 돈 많은 생각이죠. 분들은? 그러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올리자 11.2로 올리자. 네, 그래서 네. 이제 거의 2배로 올려놓은 거예요. 네, 네. 2배로 올려놨는데 그 이제 캐비앗이 뭐냐면은 이제 그 디테일은 네. 그 니네 트레저리하고 IRS에서 알아서 해라. 어, 그렇게 해놓은 건데 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혹시 이제 클러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시 클럽의 클러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26년까지만 유용하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10년 안에 죽으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 안 죽으면 뭐야? 안 죽으면 이거 어떡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네. 이걸 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년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걸 네. 다 이제 인정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파이널 워딩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반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아유, 아니 부시 대통령 시절에 왜 네. 상속세가 없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 번이, 네. 네. 근데 그때 정말 재벌 한 명이 그 안에 돌아가셨대요. 그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아 진짜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네, 상속세가 네. 0원이었다고. 그때 한 해. 그때가 best year to die.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 아 뭐야?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한 해가 미리 죽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럴 수도 없고. 아 그죠? 그러니까요. 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 구별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네. 미국에서 이제 시민권자면 이제 부부간에는 리밋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부인데 네. 뭐 20 밀리언이 있다고 쳐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밀리언이 11.2라고 하면 네네. 나머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부간에는 언리미티드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기프팅도 unlimited. 야 이방카 트럼프는 좋겠다. 그렇죠. 거기는 이런 걱정도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텍스가 바뀌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 에스테이트로 돈을 버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텍스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인베스터들은 나중에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플랜하는 데 도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시 걸로 돌아가서 스파우스가 그럼 결혼하신 시민권자인 분들한테는 리밋이 없는데 네. 만약에 이제 부부가 있는데 네. 남편은 시민권자고 와이프는 영주권자예요. 네, 네. 그러면 1년에 지금 2018년 이것도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네, 인덱싱이 되니까 현재는 15만 2천 불까지 텍스를 안 내고 기프트를 줄 수가 있어요. 와이프한테. 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제 11.2 그게 적용이 다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이상은 부부라도 텍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영주권자면. 네.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뭐 시민권을 따겠으면 하면 그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딱 사망하고 나서 언제까지 상속세를 내야 돼요? 9개월. 9개월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시민권을 못 따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아. 그 금액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40% 텍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로또 있잖아요. 네. 그 로또가 당첨된 게 만약에 여행을 왔어. 외국인이. 그죠? 그랬는데 우연히 주유소에서 사서 당첨이 됐어. 네. 그러면 그 사람 텍스는 어떻게 돼요? 아니 옛날에 누가 그 사람 시민권 줄걸?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그 방지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뭐 돈을 받았을 경우나 뭐 이런 거는 거기서 자체 내에서 이제 텍스를 빼겠죠. 네네. 네. 근데 외국인은 완전히 다르게 빼나요? 텍스를?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인컴 텍스로 이제 네. 보통은 해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반은 텍스를 내는 셈이 그쵸, 되잖아요. 그쵸, 말하자면. 50%, 근데 네. 거기서 안 내게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도 돈이 뭐 당첨되면 받을 때 돈을 텍스를 다 떼고 네네. 받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막 같은 이유. 같은 아니 경우죠. 이제 제가 한국에서 뭔가 돈이 생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네. 그 이제 몇백만 원의 돈이 네. 생겼는데 네. 미국 시민권자는 35%의 텍스를 떼고 주더라고요. 네. 그 뭔가 이제 당첨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럼 한국 사람은 얼마를 떼냐 그랬더니 20% 정도를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국에서 로또가 당첨됐을 때도 외국인은 좀 더 많은 텍스를 떼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근데 똑같이 떼나 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그 경우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어서 당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더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이제 그 텍스가 뭐 foreigner이기 때문에 어. 맥시멈 지금 텍스를 다 내야 되는 네, 상황이 무조건. 되잖아요. 무조건 내는 네, 상황이 네. 되니까. 예. 예.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서 또 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잠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밌는 얘기로 네.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당첨되면 한꺼번에 찾는 게 좋으냐 네. 아니면 뭐 20년
중년에 나눠서 찾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막 디베이트를 해요. 당첨된 적도 없으면서. 그렇죠. 회계사님은 어느 게 좋아요? 저는 당장 다. 당장 다? 네. 왜? 이유인즉슨 이제 네. 돈의 밸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언워타이즈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받는 게 좋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관리를 못 하겠거나 아니면 어떻게 돈을 불릴지 모르겠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받아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언워타이즈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guarantee 인컴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거는 라이프타임 guarantee 인컴에서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그 클라우즈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돌아가요? 유산 상속을 못 하는 거예요, 남은 돈을? 그러니까 그 라로를 받을 때 이제 그거가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할 건지를. 보통은 언워타이즈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라이프타임으로 받았을 때 돈을 제일 많이 주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혼자 라이프타임. 맞아요. 네. 근데 뭐가 많아지면 돈이 줄겠죠. 그리고 그렇게 라이프타임 머니를 준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리턴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개런티는 개런티가 들어가는 대신에 리턴이 줄게 되겠죠. 그렇구나. 리턴이 줄게 되는데 이제 언워타이즈를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해갖고 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많아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스트릭션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딱 받아서 텍스를 다 내고 그건 이제 텍스를 다 낸 돈이잖아요. 네, 이제 네, 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맞아, 내 맘이지. 네. 그리고 텍스를 연기해서 잘하게 하면 아주 좋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받아서 텍스 내고 빌딩을 사자. 그래서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되자. 그것도 새 텍스 법에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캐피털 게인 텍스를 안 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팔 때. 괜히 당첨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아. 네. 자, 이제 지금 정리를 하면은요. 아까 뭐라 했지? 상속세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있는데 네. 특별히 우리 부부지간에 이런 배우자지간에는 1,120만 내 금액이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한쪽 배우자가 영주권자였을 경우 특히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였을 경우에는 적용이 돼서 딱 1,120만 불까지만 텍스를 안 내고 그 이상은 텍스를 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워낙 금액이 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1,000만 불 이 단위가 되니까 사실 뭐 1,000불 단위가 돼야 우리한테는 이게 피부에 와 닿거든요. 맞아요. 이제 잠깐 쉬고 와서 그 작은 돈에 해당하는 그 기프트. 제가 손자가 생기니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관심이 갈 기프트 텍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수구 회계사님과 웃고 즐기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의 돈 얘기를 하니까 즐겁습니다, 여러분. 내 돈 얘기면 이렇게 즐겁지 않아요. 자, 우리 조이수구 회계사님은 베스트 텍스. 네, Best Accounting and Tax. 네, 베스트 어카운팅 앤 텍스의 사장님이세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회계사님이고 사장님이신데요. 특별히 이 텍스를 플래닝하는 거에서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명쾌하기도 하지만 유쾌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텍스에 대한 얘기할 때 기분 좋아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텍스는 늘 기분이 나빠요. 낼 땐 더 나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플랜을 세워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상속세와 또 기프트 텍스를 한국말로 하면 선물 세금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15,000불에 한해서는 네네. 내가 누구한테 줘도 그 사람이 인컴 텍스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남도 되고 뭐 아무나. 되고, 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다 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5,000불에 대해서는 텍스를 인컴 텍스를 전혀 내지 않고 그럼 준 나는 그게 디덕트가 되나요? 디덕트 안 돼요. 준 나는 아무 그게 없는 거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아무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준다고 하면 얼른 받으세요. 그렇지. 주기만 하면야. 주기만 하면. 근데 혹시 땅을 준다고 하면 혹시 빚이 있는가는 알아보셔야 돼요.
그냥 덥석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텍스를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기프팅은. 네. 주는 사람이 텍스를 내는데 15,000불을 주는 거고 15,000불을 이상을 내면 네. 그 텍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건데 그 이상이 되면 그럼에도 이상이 돼도 텍스를 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라이프타임 익스클루전 어마운트가 있으니까.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유니파이드로 가는 거예요. 기프팅하고 에스테이트, 텍스 exemption이.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내가 만약에 15,000불을 10년간 네. 손자한테 줘. 그럼 네. 그게 15만 불이야. 네. 근데 10년 내내 내가 15,000불씩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서 네. 올해 네. 돈 많을 때 네. 15만 불을 줘. 네. 가능해요, 이게?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손자가 네. 그거를 인컴택스로 안 하고 이건 10년간 나눠서 받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플래닝을 한다고 하면 네. 그분의 돈의 상태에 따라서 미리 받아서 다른 형태로 넣어서 텍스 임팩트가 없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주고 다 깨끗이 정산해. 그냥 어떤 financial product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하겠어요 하면 이제 15만 불을 주고 그 15만 불이 내 lifetime exemption amount에서 빠지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11.2 밀리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15만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텍스 혜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 내에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11.2 밀리언에 대한 걸 다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조금 복잡해지네요. 네, 조금 복잡해지죠. 네. 네. 아니,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어주고 싶어. 네. 아우, 뭐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손자가. 근데 이게 뭐 맥시멈 15,000불이라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점점 늙어가니까 네. 15,000불을 계속 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한 달이면 한 1,000몇백 불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못 줘. 근데 지금 나한테 한 돈이 15만 불 있어서 차라리 지금 주고 네. 왜냐면 내가 돈 있으면 쓰게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주고 나는 네. 그냥 10년 동안 네. 준 거로 해버리고 싶은 거죠. 나한테 돈이 있다면. 그렇죠. 그거가 굉장히 가능하세요. 아. 그러니까 돈을 어떠한 그 15만 불을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어떤 비클에 넣어놓고 이거를 그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10년에 안에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텍스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트레스트도 생기겠죠. 그러네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돈이 필요한가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닝을 하는데 특히 estate tax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upstream 플래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downstream 플래닝을 하는데 upstream 플래닝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그 cost basis라고 얘기해요. 그게 원래 자산의 가치. 네. 내가 샀을 때 자산의 가치가 네. step up 되잖아요. 죽게 네, 되면. 네. 그런데 이제 upstream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밑으로 주는 대신에 손자 말고 내가 위로 주는 거죠. 부모님.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통계학상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혹시 더 빨리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네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텍스 exemption도 받고 그리고 그 베이시스가 스텝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많으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플랜만 미리 하시면 네. estate tax는 굉장히 높아요. 텍스가. 그러니까 내가 벌써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벌써 11.2 밀리언에 대한 텍스 혜택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상이 되는 건 무조건 40%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텍스의 레이스를 올리거나 텍스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보통 다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런 네, 텍스가 네. 시작된 거니까 네.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텍스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플래닝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그런 consequence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놓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시작한데 아예 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한 3 밀리언밖에 안 돼 나는. 아니 난 30만 불이야. 30만 불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뉴욕 어디선가 아니면 다른 스테이트 어디선가 빌딩을 샀는데 나 그때 뭐 몇십 년 전에 뭐 10만에 샀어. 근데 그거 많이 올랐죠. 죽을 때쯤 되니까 그게 막 뭐 1,000만 불이 될 수 있는 거지. 뉴욕 같으면. 정말 넘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텍스를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 그러니까 플래닝은 내가 생각하는 것 현재가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혜택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업스트림 플래닝을 하는 것이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있는 걸 말씀하신 대로 엎으면 그냥 이거 주고 말래 하면 그거를 뭐 칼리지 플래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은 그건 좀 리밋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리밋이 네. 있으니까 이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죠. 야, 이게 돈이 있으면서 걱정을 많이 할 거냐, 돈이 없으면서 걱정 없이 살 거냐, 뭐 이런 문제네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도 플래닝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좀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우리 모두는 생각에 자녀한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기 전에 조금은 아플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들어오는 돈에서 내가 1,000불이 들어오면 1,000불이 들어오는 돈에서 어느 정도를 떼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짐이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돈을 낼 수 없으면 내 가족의 짐이 되거나, 내 보험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해결을 못 해주면 정부의 짐이 되거나. 네. 그러니까 프리는 없어요. 누군가는 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페이하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페이를 하든지 정부가 하든지 보험이 하든지. 제일 좋은 건 정부가 해주는 건가요? 정부가 해준 게 제일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그럼 경우는 다른 사람의 텍스지 역시. 예, 그것도 다른 사람의 텍스고, 또 그게 다 퀄리파이 하는 건 아니고. 맞아. 그리고 정부에 네. 계속 돈이 있을 거라는 보장도 아무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정부에서 웰페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제 리타이어 하고 나서 자기한테 네. 돈 나오고 이럴 때 네. 메디케이드 있고 뭐 SSI 받고 막 네. 이러시면 네. 그 쌈짓 돈이잖아. 그 돈이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뉴욕 같은 데는 그 LA도 마찬가지지만 뉴욕은 애틀란틱 시티가 가깝고 LA는 라스베가스가 가깝다 맞아요. 보니까 이 받은 날 버스 타고 가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전 넣는 재미에 그 머신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미를 굉장히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체로 버스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돈 나오는 날은 완전히 뭐 버스가 몇 대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들죠. 이제 텍스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야말로 내가 페니를 써요, 쿼러를 써요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정부의 어떤 그 subsidy,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넘버를. 그리고 사실 이거 가서 하잖아요. 하면은 그 사람이 기록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요. 이름 쓰고 해요? 아니, 돈을 캐시를 그냥 넣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더 시리어스하게 하시는 분들. 아, 그게 큰 거 하시는 분들? 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때 내가 earning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winning이 생겨서 돈을 네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expense를 하려고 하잖아요. 비용으로 떨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디덕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IT가 발전해서 너무 좋은데 사실은 IT가 발전해서 인포메이션을 원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정부는. 지금 얘기를 듣다가 아주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동전 좀 바꿔서 뭐 한 200불, 300불 뭐 요거 가서 재밌게 한 달에 한 번 놀고 오자. 그리고 갔는데 당첨이 돼 버렸네? 네. 그러면 인컴이 들어와서 메디케이드가 없어지네. 맞아요. 당첨이 안 되는 걸 전제로 가야 되시겠네요. 거의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은 없어요. 아니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정부가 주는 메디케이드와 웰페어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가서 당첨이 돼서 이게 취소가 될 수가 있네. 그럼 당첨되면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첨됐다 그래야 돼. 좋아요. 돈은 나눠 갖자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도 당첨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뭐 몇천 불, 몇만 불 이거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 몇천 불, 몇만 불이 살면서 몇 번이나 터지겠어요. 한 번도 어려워요. 사실. 한 번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마디 많이 받아서 5만 불 받았죠. 처음.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받는 혜택은
아유, 그 이상이죠.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야,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제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서 재미로 동전 한 보따리예요. 정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도 하고 요즘은 굳이 동전을 안 넣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사실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전 잘 몰라요. TV에서 보면 이렇게 동전을 넣는데 요새는 안 넣고 한대요.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는 건데 그 일확천금 때문에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자녀분이나 주위에 누가 그 디스에이블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친척들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재산 뭐 몇만 불 남겨주는 거가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형태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래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혜택 금액이 웬만한 아무것도 리플레이스 해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맞아요. 너무 비싸서. 네. 야,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갔는데 준비해온 거를 늘 다 커버하지 못해요. 시작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떠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시작만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은 이야기들은 또 어쩔 수 없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저 신구 선생님 얘기 생각나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나와주신 조이스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